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나와 있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금한령 시대를 살아가는 법. 사실 우리가 금한령이라고도 부르고 한한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출연자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금한령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왜요? 사투리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한한령이 잘 안 되시네요. 한한령이 잘 안 돼요. 한한령.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금한령은 좀 하기가 편한데 네. 금한년도 그다지 막 그렇게 한한령은 막 잘 안 돼요. 발음이 연속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발음 다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어찌됐건 금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영롱 앵커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왕홍을 직접 이 자리에 내일 모셔볼 텐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왕홍이 느끼는 금한령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내일 알아볼 거예요. 네. 그 앞서서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별로 좀 나눠서 현재 그 금한령이 얼마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김영롱 앵커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화장품이랑 면세점 준비하셨는데 이조 앵커는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여행과 카지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금한령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네. 면세점 화장품입니다. 예. 보따리 상들도 이제 좀 힘들어질 테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은 줄어든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사드 때부터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을 네. 했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금한령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을 광고하는 연예인 맞아요. 뭐 이런 거 면세점 네. 그리고 면세점을 광고하는 한국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네. 도미노처럼 기획사까지 막 가고 피해가 가는 건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내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는 벌써 PD들은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 연예인이 출연했을 때는 통편집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뭐 유명한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한국 모델은 중국인 모델로 지금 그렇죠. 교체되는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입국자들도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네. 실적에는 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동대문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대기업에서는 약간 시차가 있게 느낄 수가 있어도 네. 동대문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직접적으로 있죠. 확 느낀단 말이죠. 네. 그 하루하루 매출이 확 맞아요. 느껴지는데 이미 빠르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에서 나오는 이런 매출들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관광객들이 솔직히 나는 금한령 때문에 사지 않을 거야 이러진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관광객 수가 그만큼 많이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아니다 하는데 정부 규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규제 강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게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성분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수입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착착착 깎이다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 화장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꺾일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9월까지요 한국산 식품이랑 화장품 네. 통관 거부 횟수가요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148건이고요. 네. 지난해 전체 통틀어서 한 130건 정도 됐는데 이미 3분기에 지난해 통관 거부 건수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고 앞으로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거란 그렇죠.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든데요. 주가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보죠. 하고 저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악한부터가 이제 7월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시작하는 데부터가 네. 떨어지는 건 자명하게 그렇죠. 내려가고 있고 쭉쭉 계속 보도록 할게요. LG 생활건강 비슷합니다. 다음 보시죠. 한국콜마 역시 차트 그림 자체가 같아요. 비슷하죠.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고 토니모리 비슷합니다. 지금 위에 제목만 바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거의 네. 똑같아요. 거래량이랑 네, 맞아요. 절대 가격만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을 볼 텐데 면세점은 약간 달라서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역시 롯데 면세점도 뭐 7월 뭐 계속 저점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면세점 특허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이 네. 나타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이다 보니까 요 최근에 들어서는 좀 보합권 그룹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호텔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비슷해요. 뭐 이렇게 가다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과적으로도 특허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그렇죠. 했고 네. 이 전부터 약간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기에 금환용까지 더해졌으니 주가가 힘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신세계 보도록 하면 신세계가 계속 갑자기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저게 면세점이나 중국 관광객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하남 스타필드 네. 인증 났을 때 그래서 8월 한 중후반 때 한번 바짝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남에서 이제 개장 오픈하니까 네. 또 바짝 오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 때문에 잘 된 건 아니라 네. 이거고요.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역시 7월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저 10월 들면서 갑자기 갭상승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 갭상승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동양매직 인수 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인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바짝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쭉 가다가 이게 SK 네트워크스가 워커힐을 그 전에 뺏긴 마당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뭐 잘 되겠지. 그리고 막 독대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렇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쭉 빠져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다가 네. SK 네트워크스는 저렇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걸 7월부터 보자면 저걸 네. 면세점 관련주로 같이 넣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뽑혔으니까 현대백화점 뭐 역시 비슷합니다. 유통 업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반기 들면서 계속 하향 곡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유통 면세점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나 전반적으로 좀 하향 곡선을 그린 건 어쩔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 김영로 앵커가 주가 움직임을 쭉 살펴주시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네.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과 관련이 없어야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네, 맞아. 이제 이런 완전 생각이 반대예요. 애초에 네. 예전에는 그런 게 항상 그러니까요. 중국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 디스카운트 요인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반대죠. 예. 그래야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영롱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사드 때문에 한국 제품을 사용하던 중국인들이 사용하지 않게 될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화장품이나 면세점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는 소위 말하면 님을 봐야 별을 따는 그렇죠. 그런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돈을 쓰는 네. 게 바로 여행 업종과 카지노 업종인데 이 월별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거 누가 짜맞춘 게 아닌 이상 이런 그림은 안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보여주세요. 7월에 사드 배치가 있었잖아요. 네. 7월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게 정점을 찍습니다. 네. 네. 보이죠? 그 다음에 8, 9, 10월 쭉쭉쭉쭉 굉장히 급락을 해요. 지금 빨간색 선이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예. 성장률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통상적으로 많은 시기는 8, 9, 10월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중추절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대형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많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 9, 10월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물론 메르스 때문에 6, 7월에 안 좋았던 경우도 네. 있었지만 근데 올해는 딱 7월에 정점을 찍고 8, 9, 10월 내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카지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있잖아요. 파라다이스의 월별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그려요. 지금 보세요. 7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그렇네요. 아주 빠르게 하락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마카오가 대체를 하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카오는 성장을 하게 수밖에 없는 게 마카오의 그 카지노 시장이 33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여행 왔다가 카지노를 가는 일은 있었지만 그리고 예전에 이게 마카오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러니까 약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그렇죠. 네.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막으면서 사실 마카오를 가면 대부분 그냥 카지노를 한다고 봐야 카지노를 돼. 하러 하러 마카오를 가게 가는 가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안 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금한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완화가 됐다는 거죠. 어차피 돈 쓸 거면 그냥 한국 가서 쓰지 말고 차라리 마카오 가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마카오 바꿔버린 공사도 거죠. 다 끝났고 지금 한창입니다. 네, 다 완성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것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7월, 8월, 9월에. 근데 사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네. 사드 배치, 그다음에 금한령, 한한령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것들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주변 사람들의 입김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죠. 어디 좋았더라. 네, 어디 좋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안전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뭐 유럽 쪽에서도 만약에 테러가 한번 발생을 그렇죠. 하게 되면은 거긴 안 가죠.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네. 거기 안 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입김이 되게 센 것 같은데 네. 이 금한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내려왔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소문이든 간에 상관없이 네. 금한령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유커들을 상대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내년 1월에 춘절이 있는데 그때 어디를 방문하겠습니까?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3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에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방문하는 갈 국가는 거 예정돼 네, 있는 거죠. 1위가 타이페이고 우리나라가 7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게 금한령 때문이 아닐까? 저도 네. 그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게 네. 어제도 우리가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을 때 네.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확 안 갔거든요. 네, 일본 맞아요. 제품 확 안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내 피부에 잘 맞아요. 맞으면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금한령이 있으면 이때 주춤했다가도 역시 그래도 프리미엄 이 벌써, 제품은 맞아요. 나한테 잘 맞아 하면서 네. 사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도 뭐 사드나 금한령 나왔을 때 물론 화장품주들 떨어졌고 앞에서 차트 보여줬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추세는 하락을 했지만 네. 회복을 빨리 했던 종목군 가운데 하나도 화장품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올라갔는데 네. 면세점은 그리고 화장품은 중국에 만약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 또 네, 이거는 맞아요. 상세가 그렇죠. 되고. 네. 근데 면세점은 뭐 중국 쪽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관광객이 줄어들면 어쩔 수 직격탄을 없죠. 맞을 그렇죠. 수밖에 네. 없다 보니까 면세점 그리고 이제 관광객 카지노 네. 이쪽은 더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진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바로 다가와요. 네. 이쪽은 맞아요.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문서진 부대표는 사실 엔터 쪽하고 네. 콘텐츠 쪽하고 네. 이런 그 게임 쪽하고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죠. 많이 조예가 하셨으니까. 깊죠. 심지어 우리 좋아하고. 방송 전에 얘기했던 걸로는 게임에 뭐 예. 얼마 썼다고요? 아니 그건 말하지 마. 형수님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굉장한 안 됩니다. 금액을 예. 게임에 사용하셨.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삼성전자 주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엔터는 이제 좀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 게 일단 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제작사 그리고 이제 연예 기획사 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류에 따라서 각각과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면 피해가 일단은 가장 큰 피해는 드라마 제작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향 매출이 가장 높은 게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네. 물론 예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국내 드라마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했어요. 네. 그게 대부분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이런 판권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믿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게 그 대부분의 자금들을 쉽게 말하면 중국 쪽에서 대부분 회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트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의가 아무래도 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통과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앞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뭐 푸른 뭐 인어인가요?
푸른 이너의 전설, 네. 푸른 바다의 바다의 전설, 이너 죄송합니다. 전지현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전천만 생각하니까. 네, 푸른 바다의 전설 같은 제목을 경우는 까먹어요. 네. 사전 제작이 아니에요. 남자 네. 주인공 누굽니까? 난 이민호 아닙니까?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거의 네.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도깨비. 그러니까 이게요, 네. 도깨비가 정식으로 중국에 막 간 건 아닌데 이게 난리 났어요. 해적판으로 예, 난리 났어요. 엄청난 조회수를 예. 지금 벌어들이고 있죠. 지금 네. 벌써 4회분인데 8억 뷰가 근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안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 사전 제작으로 나왔으면 뭐 조금 변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전 제작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민은 어떻게 받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지금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심사임당, 네. 사임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심의를 못 받았어요. 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드라마와 관련돼서는 안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주가와 관련된 부분,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면 투자자들도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받아야 된다.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뭐 그 주력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초록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페넌트 같은 것들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계속 바닥입니다. 네. 예, 또 올라올 거의 기미가 없이 그렇죠. 바닥이고요. 중요한 건 똑같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이지만 영화 제작사는 좀 다릅니다. 이거 좀 그래요? 달리 봐야 됩니다. 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좀 달리 왜 달리 봐야 되냐면 애초에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들은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낮았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투자는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함중 합작으로 했던 영화들이 다 실패를 봤어요. 예, 흔히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죠? 성공한 게 없어요. 뭐 제일 가까운 예로 미스터 고라든지 기억가 그게 나시죠? 한중 예, 한중 합작입니다. 합작이었어요? 예, 네. 돈도 꽤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하지원 씨가 나왔던 것도 지금 실패를 했거든요. 한중 합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억지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띄우다든지 배우를 넣다 보니까 네.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영화의 소위 말하는 질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공을 잘 못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미없는 게 뭐 네. 중국에 가서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사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뉴라든지 쇼박스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은 당연히 국내 쪽 흥행과 연관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쇼박스라든지 뉴는 최근에 뭐 뉴 같은 경우는 판도라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이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순수하게 혹시 어쨌든 이 금환령 때문에 조금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특히 투자는 분명히 중국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영화 시장이 돌아가는 건 물론 이전까지는 중국 자본이 꽤 큰 자금을 대주긴 했지만 네. 중국 자금이 빠진다고 해서 영화가 안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국내 캐피탈, 뭐 벤처 캐피탈에 대한 창출사에서 이미 괜찮은 영화들을 지금 뭐 사실 줄을 서서 투자를 그렇죠. 하기를 기다리고 네,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도 지금 뭐 소니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는 큰 피해를 받지 않는다. 단지 센티멘탈한적인 뭐 사실 이제 악재 정도라고 보고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미중 합작 블록버스터 그레이트 월이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해요. 16일이니까 개봉이 됐죠. 개봉이 됐는데 아니 사실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콘텐츠를 규제를 한다면 사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주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관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미울 텐데 우리나라에 대한 콘텐츠를 더 규제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는 안 한다기보다 못 피해가 한다는 심하잖아요. 거겠죠.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그 트럼프 그분이 또 오니까 네, 지금부터 시동 걸기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뭐 할 말이 올라왔는데 방송에서 하기 좀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결국은 그럼 네, 방송에서 하실 수가 없어서 저도 그게 그렇게 문제였다는 네. 거죠. 네.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가서 영화는 그렇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또 체감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연예 기획사죠. 연예 기획사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직접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쉽게 말해 배우가 하고 있던 광고도 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가수라든지 출연하는 것들이 다 빼버렸습니다. 네. 영화 출연이나 드라마 출연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 주요 엔터 업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공연이거든요. 가수들, 아이돌 그렇죠. 가수들. 근데 네. 이게 공연을 허가를 안 해요. 그렇죠. 물론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공연을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를 안 했는데 네. 최근에 하나를 했어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네. 네. 우리는 알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별로 몰라요. 별로 안 유명해요. 아. 그리고 콘서트 자체도 굉장히 소규모예요. 위협을 못 느꼈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왜냐면 명분이죠. 우리가 다 막진 않았어. 그렇죠. 좀 열어준 것도 있잖아. 이런 와서 식으로. 버스킹 해라. 네,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이죠. 네. 그거고 중요한 건 가장 큰 지금 엑소 같은 경우는 이미 쉽게 말하면 장소까지 하고 표까지 다 팔렸어요. 네. 만석이 그러니까 운동장 대규모 운동장에서 만석이 팔렸는데 이게 지금 공연을 취소시켰고 지금 연기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아이돌과 관련된 매출이 많은 회사는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YG는 저는 개인적으로 YG를 조금 빼는 게 YG는 국내 쪽 이슈가 좀 더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하고 네. SM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매출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장할 때 그러니까 YG가 아니고 JYP 같은 경우가 네네. 웃긴 게 원래 기존에는 다른 엔터들이 성장할 때 성장을 못했어요. 네. 그럼 최근에 주가가 덜 빠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중국향 매출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좋아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트와이스, 그러니까 기승전 트와이스거든요. 네. 지금 JYP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트와이스 매출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 매출 자체가 중국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로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매출은 음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엔도 지나치게 중국 관련 부분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높은 SM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좀 덜 받는다. 그리고 로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시장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제대로 뚫지 못했던 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라 해야 되는지 세용지마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변동성이 적은 정도. 좋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한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김영로 앵커와 저는 두 개씩의 업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결론을 좀 그렇죠. 내려보도록 네. 하고 마지막으로 좀 문선식 네. 대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영로 앵커 먼저요. 제가 화장품과 면세점을 이렇게 했는데 제 결론직설은 버티는 자가 강자라고 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버텨야 돼요. 왜냐면 네. 어제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화장품 면세점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업계 측에서는 버텨야 되고 네. 투자 관점에서는 잠시 후 이제 부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행과 카지노 업종을 준비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본론에서 이야기했을 때 잠시 나왔었죠. 여행이나 카지노, 여행은 입소문이 절반이다. 네. 그러니까 이 금한령이 사실이건 아니건 아니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만약에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여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직접적인 타격이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문서진 부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넘버 3라는 영화를 좀 재밌게 봤거든요. 네. 거기서 딱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가 지금 여기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네, 한번 해보겠는데요. 거기서 송강호 씨가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이게 최영 장군과 이렇게 네. 1대1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이러면서 또 걸어 가. 네. 탁! 그러면 이렇게 팔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이 팔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럼 이런 말 한다. 이 팔은 뭐, 네 팔 아니야? 그만해. 딱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 우리나라 엔터 관련 컨텐츠에 중국 자본이 3조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한령을 강화를 하게 되면 사실 중국 쪽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찌되었던 이건 분명히 변수고요. 그냥 분명히 부정적 요인이 많습니다. 굳이 투자를 만약 이쪽에 한다면 저가 매수를 지금 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변수니까 네. 그냥 지켜보는 쪽에서 좀 그냥 지켜보자라는 네.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금한령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짚어봤던 이유는 내일 이제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왕홍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왕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고 왕홍이 과연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그리고 그 말미에 실제로 왕홍이 느끼는 금한령은 어느 정도인지 체감지수까지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새로운 이런 그 산업, 왕홍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금한령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다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수고하셨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랭킹 뉴스 종목 랭킹걸 이혜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가운데 멜리톡스가 신공장 가동 기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시작하자마자 상승세의 흐름을 탔는데요. 주가는 0.06% 상승한 35만 1,700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의 강세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멜리톡스는 이번 신공장 가동으로 연간 약 7,600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증설 계획과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17만 1,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상승폭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수요 증가 대응과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 지배력 강화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899억 원, 53만 주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도 함께 공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수리온 헬기 납품 재개 소식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시 30분경 주가 흐름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7만 원 돌파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의 주요 제품인 수리온의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납품 재개는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높여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주식과 현금 배당 소식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19,000원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어제 장 종료 후에 결산 배당으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주식은 178만 4천 주가량으로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랭킹 뉴스였습니다.